김영환 충북지사 정무라인이 잇따라 그만두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반년밖에 안 된 정무특보가 김 지사 해외 출장 중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충주의 2차 전지 관련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규직 전환 2달 만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문을 열기 전부터 예약이 몰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정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퇴임하는 데 앞서 손인석 정무특보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변인데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또 김영환 지사의 해외 출장 도중 사의를 밝혀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영환 지사의 공천 등과 관련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인석 정무특보는 김 지사와 명 씨는 일면식도 없고 김 지사 휴대전화에 명 씨의 전화번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명 씨와 오래된 사이이고 경기지사 후보 경선 당시 논의한 적도 있다며 다르게 말했고 명 씨도 유튜브 방송에서 김 지사와 자주 만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저분이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자주 교류했었는데. 손 특보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이 해명이 잘못된 것이었고 또 최근 오송 참사 추모 기간 김 지사의 술자리 논란도 정무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그것도 김 지사의 해외 출장 중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이례적이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내부적으로 다른 엇박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사직서를 반려할지 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손 특보는 일단 예정대로 지사 대신 행사 일정을 다녔습니다. 이 멋진 공간이 우리 엄마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손 특보의 사퇴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 재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자신도 아직 먼 얘기라고 말해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 역시 다음 달 말 퇴임하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정무라인 투톱이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일파 발언부터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도의회 무시 등 논란이 이어졌던 김 지사에게 정무적 대처는 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지금 그 중요한 정무라인이 삐걱대면서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협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참사의 정쟁화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55일 동안 진행됐지만 성과 없는 정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난무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 유족들은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서야 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소비 쿠폰 지급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8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158만여 명 가운데 83.8%인 132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와 옥천군의 신청률이 87%로 높았고 제천시와 괴산군이 60%대였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소비 쿠폰을 사칭해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며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충주에서는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 안에서 30살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조사 당국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젯밤 이곳에서 30살 노동자가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도착한 바 구조 대상자가 관계자에 의해 자체 구조되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 이송 실시하였습니다. 3.5m 깊이 탱크 안에는 배터리의 주성분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합성한 액체형 화학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화학설비 조작 업무를 하던 30살 노동자는 탱크 안에 있던 액체를 펌프로 빨아들여 빼내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독가스로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작업이어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이 원칙인데 사고 당시에는 숨진 노동자 혼자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는 8개월, 그마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는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마스크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는 착용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탱크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그때부터 이제 좀 안 보인 거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2차 전지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경위 파악에 나섰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부실한 보안 관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홈페이지는 담당 부서가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운영하던 것으로 보안 점검 대상에서 누락돼 해킹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또 예약은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외부망을 사용하는 다른 홈페이지와 민간 위탁 사이트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시군에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산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제천에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결국 그만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매년 운영비 마련이 관건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제천 하소동에 마련된 지상 2층 건물. 충북의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3년여 준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멸기금 등을 활용해 제천시가 69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13개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마사지, 피부관리 등 각종 프로그램실을 갖췄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이 2주 동안 지낼 모자동실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넓고 쾌적하게 설계됐습니다. 이용료는 2주에 190만 원으로 민간에 비해 30% 이상 저렴합니다. 제천 시민의 경우 절반이 할인돼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충북도민은 1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 충청북도가 태아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실제 낼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95만 원에 2주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전혀 되지 않아서 저렴한 가격에 개소 전부터 인근 지역까지 예약 문의는 쇄도하고 있습니다. 2달 초기 운영 기간에는 8실만 받기로 했는데 2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고 제천 시민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대기 번호가 한 30명까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그분들 다 모실 수 있고 저희가 케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수익성과 적자 운영 문제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익성이 낮아 위탁 기관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개소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수억에서 1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제천시는 올해는 자체 예산 1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년 운영비 14억 원 중 30-40%가량을 충청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가 1년에 10억 원 정도 산후조리원에 보조를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생산적이고
그 규모적으로도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출생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1년에 500명 선이 붕괴돼 462명이 출생했습니다. 전국 20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 소멸 기금에서 설치비뿐 아니라 운영비를 받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성만 따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도 개편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 지방대 출신임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확신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물론 완공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2030년에 있고 세종의사당은 2033년에 있는데 장관에 취임한다면 저는 좀 땡길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도 대통령도 세종에서 업무를 보고 중요한 행사도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사했습니다. 경제성만 따지는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은 지역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예타 방식 개편에 국회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를 구축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말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에 바이러스 전달체와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기반 시설이 없어 민간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 사업이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희귀 난치병을 고치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촌의 사업 시행자 취소를 두고 공예협회와 청주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예산업진흥협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가 넘는 토지를 확보하고 단지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인데 청주시가 부당하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시행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사업 계획도 불분명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까지 공영 개발을 포함해 개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기업체나 관련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칭 사기는 정기 인사 이동 시점을 노려 담당자 명함을 도용해 선입금이나 납품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수십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사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동군의회가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 간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난 22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생활권과 환경의 파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전 본사를 방문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대책이 주민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58.5km로 오는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어제 미원면 옥화 자연휴양림 인근 옥화 치유의 숲 준공식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53억 원을 들여 50헥타르 공간에 토목과 조경 공사를 거친 뒤 숲길과 명상 공간, 숲 체험장 등을 조성했으며 산림 치유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산림 치유 지도사를 채용해 치유와 명상,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관람객은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지역 관광 동반 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에게 청풍 문화유산단지와 의림 지역사 박물관, 옥숭봉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청풍 리조트, 제천 한방치유센터 등에서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북 지역 주택 10채 중 1채 이상이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난해 충북의 주택 68만 6천호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미거주 주택은 전체의 11%인 7만 6천호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